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윤정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반기가 벌써 지나고 올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초에 세웠던 목표들을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연초에 세운 목표는 사흘이 지나기 전에 잊어버려야 적인 속담인 네. 작심 사흘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판타스틱한 그 상반기가 아니었나. 뭐 제가 어느 외신을 보니까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상반기였다. 뭐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윤 기자는 뭐 연초 계획 잘 되고 있나요? 제 몸무게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윤정은 기자가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저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의 하반기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 S&P 500 지수 차트, 이제 올해 차트인데요. 아까 남 선배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한 해 이제 상반기가 상당히 좋은 이런 상승세를 쭉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과연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일 것 같아서요. 일단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이제 톰 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반기에 상승을 할 거다. 하지만 상반기만큼의 저런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이제 4,300으로 내놨다가 4,600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이 이제 저렇게 4,300이었는데 4,600으로 이제 올린 것이죠. 그게 이제 1분기의 끝이었던 6월 30일 종가와 비교하면 이제 7% 정도 오른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왜 상승을 전망하느냐고 했을 때 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연준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네 번째로 이제 백악관에서도 여전히 이제 재정 부양책을 마련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반기에 이렇게 호조를 보이면 하반기도 보통은 이제 호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7월 주식시장 변동이 너무 크다거나 또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게 확산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좀 전망치가 수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난히 뭐 이 사람만의 의견이냐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도 굉장히 유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이 내놓은 S&P 500 지수 전망치는 4,444인데요. 보면 좀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를 내놨던 시점이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월 21일에 보고서를 쓸 때 6월 18일 종가를 썼거든요. 그래서 S&P 자료를 한번 보시면 6월 18일자에 상당히 6월 18일 종가가 좀 떨어진 기준에서 이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날짜를 기준으로 플러스 7%를 잡으면 4,444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반기에 호조를 보이면 남은 6개월도 호조를 보인다. 그래서 상승장이 이제 상반기에 약 14% 정도였거든요. 그거의 절반 정도인 7%의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톰리랑 거의 유사하게 전망을 한 것이죠. 둘 다 하반기에 7%가 오른다고 전망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이제 스콧렌이라는 선임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S&P 500 지수를 4,500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조정을 안 보인 게 신기하다. 그래서 시장은 장기적인 인플레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금리를 봐도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에단 해리스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이 한 자릿대 상승률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오르지만 오르는 폭만 좀 낮을 거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강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탄탄한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저금리, 그리고 이제 인플레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상당히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네 가지 이유로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채권 시장을 굉장히 잘 잠재웠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위한 골디락스 상태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골디락스가 이제 미국의 약간 이런 우화 같은 건데 이제 금발 여자아이가 곰 사는 집에 뛰어들어갔다가 첫 번째 수프를 먹었더니 너무 뜨거워서 입이 다 뒤고 그 다음 스프를 먹었더니 너무 차가워서 맛이 없고 그 다음 스프를 먹었더니 적당히 맛있더라 뭐 이런 건데요. 경제에서 이런 이야기가 쓰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제 성장은 와서 이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데 경기는 성장을 하되 인플레가 올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딱 주식이 오르기 좋은 시장을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채권 매입, 이제 연준의 채권 매입이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8월에 잭슨홀 연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월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골드락스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직업군들이 생깁니다. 이제 직장에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부족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에즈 운하 사건 이후에 이제 옌텐 항구에서도 이런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좀 공급망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시기가 9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9월이 미국의 실업수당을 이제 받았잖아요. 실업수당이 거의 바닥나는 시기가 9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끝나는 시간이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부모들이 말 그대로 예전보다는 더 자유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실제로 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밝게 전망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많지는 않지만 좀 하락세가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RBC의 로리 칼바시나라는 전략가는 하반기에 최대 8에서 9%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악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서로 다른 전문가라서 그런지 다른 전망치를 내놨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이라는 전문가는 연말 S&P 500 지수를 3,800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폭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3,800이면 지금 마우스가 가는 저 정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마무리를 하면서 월가의 100명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CNBC가 100명의 월가 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러면 그래 주식 전망 그렇다 치고 그럼 가치주가 잘 될 것 같아? 성장주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더 잘 될 거라고 본 사람이 67%, 성장주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한 비중은 33%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업종별로는 금융주를 유망하게 본 경우가 6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테크주와 에너지주가 각각 55%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그럼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이제 100명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40%는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나머지 27%는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나머지 21%는 연준의 테이퍼링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리스크로 봤는데 이거를 그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이제 추천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는 원유 투자가 5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18%였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필수 소비재주가 이제 15%, 금이 9%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망이잖아요. 전망이라는 건 항상 어떤 일정한 조건과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전망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상반기에 S&P 지수가 4,000선 넘어갈 거라고 예측한 데가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 대부분 저 숫자 자체는 제시한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기가 언제냐면 올해 말쯤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 증권사에서 이제 그 S&P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제시한 목표를 이미 3월 달에 돌파해 버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당히 유례가 없는 상승장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 기자께서 얘기하실 때에 또 이제 조정을 예상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던 것이 이제 지금의 장이 좀 유례없는 오버슈팅 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보통 보면은 여름이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정리해두고 휴가 가는 시기라서 사실 여름에는 좀 시장이 변동이 좀 작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19에서의 어떤 경제 회복세를 봤을 때에 과연 올해도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좀 올해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 말 그대로 8월 잭슨홀 연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시를 하고 있고 국채금리 시장에 따라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편한 마음으로 가방 메고 떠나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로 휴가를 미루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올해 여름은 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 투자자들이 좀 지켜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고, 예년처럼 뭐 여름 휴가철이니까 뭐 변동성이 크지 않겠지라고 좀 방심했다가는 오히려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 그 윤 기자가 어떤 상승 요인들과 하락 요인, 조정 요인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막 새롭게 알게 되는 재료들은 아니에요. 다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 이제 그걸 누가 어떻게 맞추느냐가 이제 문제죠. 네, 신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가장 이기는 투자자는 뭐 어떤 상황에든지 대응할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하반기 저희 증시 전망 모두들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